소방직 한국사 보건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사료에서 제시한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은, 지금 사료에 등장하는 내용은 바로 구식군대와 신식군대의 차별 때문에 일어났던 이모군란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 이 신식군대를 도입을 시켰던 개화파의 수장을 우리가 이 구식군인들이 명성황후라고 봤기 때문에 명성황후를 처단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갑니다. 이때 이제 위협을 느낀 명성황후가 도망을 가게 되고요. 잠시 피신을 했던 그 틈에 시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등장을 하면서 며느리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제 전개되었던 상황이 뭐가 있냐면, 도망갔던 명성황후가 그때 당시 청나라에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청의 군사가 들어오는데, 이때 청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던 군사 고문이 바로 위안스카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고요. 1번 같은 경우에 단발령 시행으로 유생들의 반발이 심화되었다. 반발령 때문에 유생들이 일어날 거는 을미의병이죠. 을미의병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일본과 한성조약이 맺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한성조약은 갑신정변 이후에 맺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1884년입니다. 4번은 청일 양국 군대가 철수하였다. 청나라랑 일본이 양국 군대가 철수한 것도 역시 갑신정변 끝나고 나서 맺어지는 텐진조약 때문에 일어난 거죠. 역시 1884년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라고 하고요. 자, 문제 2번입니다. 사료에서 제시한 시대의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지금 사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였던 박지원이 쓴 양반전입니다. 양반전. 조선 후기 실학자 박지원의 양반전. 이 조선 후기와 관련된 걸 이제 찾으면 되는데, 조선 후기 때는 상업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부유한 계층이 분홍층이 등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여러분 문화에 눈을 돌릴 틈이 없어요. 근데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여러분 문화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신다고 바쁘시니까 흔히 말하면 좋은 유적지라든지 또는 좋은 곳에 여행을 갈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합격을 했어요. 내가 곧 한 달 뒤에 취업을 앞두고 있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내가 나중에 취업하기 전까지 열심히, 흔히 말하면 해외여행부터 시작을 해서 국내에 있는 여행부터 다니시겠죠. 여유가 생기면 갈 수 있어요. 그죠? 여기 있는 조선의 분홍층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전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문화적인 혜택을 생각할 틈도 없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문화에 눈을 돌리는 거죠. 그 대표적인 문화가, 서민 문화가 첫 번째가 사설시조가 있고요. 사설시조. 그 다음이 한글 소설이죠. 한글 소설. 또 그림, 민화가 있고요. 그리고 판소리, 그 다음 탈춤 또는 탈놀이. 그렇게 해서 5가지가 대표적인 서민 문화예요. 서민 문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서민 문화 하면 지금 2번하고 3번 조선 후기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서민 문화는 아니지만 조선 후기 때 이제 등장하는 대표적인 이제 그림 화풍이 진경상수한데요. 조선 전기는 산수하고 조선 후기는 진경산수화예요. 산수화랑 진경산수화의 차이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산수화는 여기서도 제가 그릴 수 있는 거고, 진경산수화는 꼭 밖에 나가서 그려야 돼요. 진경, 진짜 경치를 보고 그린 산수화를 진경산수화라고 하죠. 대표적인 화가 정선에 인왕제색도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금강전도,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진경산수화는 정선의 인왕제색도, 그리고 금강전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역사적 사건의 순서를 올바르게 배열한 것은, 자, 지금 각각의 이 사건들의 여러분 왕들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추측이 아니지, 왕들은 누군지 알 수 있겠죠. 일단 첫 번째 정여립 모반 사건이 바로 조선 선조 때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선 선조 때 이조전랑이라는 이 자리 때문에, 이조전랑직이라는 자리 때문에, 네, 붕당이 처음으로 나눠지기 시작을 하죠. 붕당이 처음 생겨나는 거예요. 동인이 있고요. 서인이 있어요. 이조전랑이라는 자리에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적합하다. 김효원은 왕이 살고 있는
수도의 동쪽에 있어서 동인이고요. 여기는 심의겸이가 적합하다 해서 서인으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런데 이 동인이 김효원이가 채택이 되면서 동인이 먼저 권력을 잡습니다. 붕당이었을 때. 그런데 이제 이 동인에서 정여립이라고 하는 관직에서 물러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지방에 가서 대동계라고 하는 사조직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대동계라는 사조직에서 군사훈련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서인에서 안 그래도 권력을 못 잡은 서인에서 동인을 눌러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군사훈련을 하는 정여립을 너 그거 역모를 하려고 지금 사병훈련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정여립 모반 사건이라는 걸로 이걸 흔히 말하면 뭐 진짠지 음모인지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죠? 근데 정여립 모반 사건이 어쨌든 동인 측에서 터집니다. 그래서 여기 서인이 정여립 모반 사건을 이거를 흔히 말하면 실상을 파헤치기 위해서 서인의 대표였던 정철이 이 정여립 모반 사건을 도맡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정철이 너무 강경한 진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는 동인 측이 또 갈라집니다. 하나는 남인과 하나는 북인인데 남인과 북인은 여기는 정철의 처리 문제를 두고 갈라지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는 정여립하면 여기는 선조 때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거 말씀드리려고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정여립은 선조 때입니다. 선조 때.